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참고를 하는 게 기사인데요. 기사는 이제 치면 나오겠죠. SNS택이라고 치고 뉴스를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가. 최근에 4일 전에 나온 게 이제 KRS 주가지수 변경 이건데요. 이게 이제 뭐 코스닥 150 편입 예상 종목에 SNS택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보통 편입이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패시브 자금이든 어떤 펀드에서 이게 일부 여기 종목 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로 12월 정기 변경에서 뭐 된다고 하는데 이 정기 변경일은 12월 10일입니다. 예. 뭐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삼성전자 뭐 소부장 투자 단행 배경은 이게 그 유상증자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다트에서도 유상증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여기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다양하게 보셔야 되는 게 다트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없는 게 기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도 좀 일일이 뭐 찾아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을 해야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쉽게 막 한 5% 뛰기 한다고 뭐 5% 올라간다고 그냥 팔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거는 더 갈 거다 라는 그런 게 있으면 더 버티면은 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다트, 애널리스트 보고서, 그리고 기사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SNS택에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은 아닌데 이렇게 빠지는 게 왜 빠지냐면 최고점이 53,400원 찍었잖아요. 이게 역사적 신고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8월 5일날 찍은 게 연봉으로 보면 이게 역사적 신고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것처럼 이게 또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지금 내려가는 건 조정받는 겁니다. 조정을 받고 만약에 안 좋은 기업이면은 그냥 빠지겠죠 다. 근데 SNS택 같은 종목은 펀더멘탈 괜찮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뭔가를 참여해서 해보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뭐 물려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SNS택을 예시로 들지만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서 몰빵을 한 번에 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여기서 100% 다 들어갔어요. 근데 더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참고로 미수나 신용 이런 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게 당장 올라갈지는 진짜 신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버틸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금 현금 내에서 가용 현금 내에서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자기의 원칙대로 처음에 뭐 한 5% 들어갔다. 이쯤에서 5% 들어갔다. 근데 더 빠지면 여기서 5% 담고 또 이렇게 올라갔을 때 5% 담겠다 하면 예를 들어 이건 투자 원칙을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해두시고 그거를 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막 바이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주들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 이런 거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면 딴 걸로는 별로 수익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에 기업 분석 올리는 것 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바이오니아랑 아마 CNG 제약 그 정도만 올렸을 거예요. 근데 바이오니아는 사실 만성 적자였지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드렸던 거고, CNG 제약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포인트 중에 실적이 나오는 제약 기업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소개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 뭐, 최근에 상장한 박셀바이오가 있는데, 이게 뭐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영업이익 적자 쭉 나오죠? 영업이익이랑 밑에 당기순이익도 적자예요. 적자니까 별로,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들은 꿈을 먹는 기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진짜 내가 어떻게 아는 지인이
어디 바이오 기업 뭐에 있는데 그 기업이 진짜 기술이 좋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업의 임원진을 내가 아는데 그 임원진 되게 믿을만하고 그 바이오의 뭐 기술이나 치료제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은 들어가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다른 데서 뭐 신풍지하기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시면 그냥 물릴 수도 있는 거고요. 거의 꿈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더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과다 평가, 거품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례를 들자면 뭐 카카오 다들 아시죠? 카카오톡도 있고 카카오 뭐 택시도 있고 뭐 카카오 뭐 있죠? 카카오페이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하잖아요. 카카오가 뭐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 뭐 쇼핑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빠지는 거는 그 지수 빠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코스닥 지수 빠지고 있다고 했죠? 물론 뭐 카카오가 코스피기도 한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빠져서 좀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코스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카오가 바이오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가 거의 약 12만원대인데 12만원에서 다시 2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3.5배 정도 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거 바이오 기업 아닌데 엄청 올랐죠. 물론 중간에 이렇게 좀 조정도 받고 했지만 이거는 원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원웨이로 이렇게 쭉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례로 두산 퓨얼셀도 최저점이 4,010원이에요. 4,000원대에서 지금 최고점 62,500원이면 거의 뭐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이상. 두산 퓨얼셀이 뭐 하는 데냐면 뭐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만드는 데인데 여기가 그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죠. 그 관련해서는. 근데 이 기업은 바이오 기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실적 안 나오는 바이오를 굳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걸로도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 위험한 게 최근에 헬릭스미스 다들 아시죠? 그 펀드에 잘못 투자했다가 그거 손실 많이 보고 해서 이렇게 빠졌고 또 유상증자를 뭐 한다고 했는데 제주주가 고심 끝에 뭐 참여를 안 한다. 이랬대요. 그래서 지금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만약에 유상증자인데 그 진짜 회사가 주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우리도 기꺼이 고통분담을 하겠다.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이건 여담이지만 그냥 코렌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코렌이 사실 실적이 당장 좋진 않는 렌즈 기업인데 여기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여기는 대주주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동전주 기업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이러는데 헬릭스미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래 바이로메드였다가 사명 변경했고 근데 이렇게 빠졌고 솔직히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신라젠 있죠. 신라젠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신라젠도 한때는 보시면은 뭐 신라젠이다 해가지고 뭐 10만원 간다 했는데 최고점 15만원 찍었었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구라로 밝혀진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황상 좀 구라일 가능성도 높고 뭔가 사기성이 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정지를 당했겠죠. 지금 뭐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지뢰밭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왜냐면 실적 기본적으로 안 나오니까. 계속 얘네들은 바이오 기업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펀딩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치료제 이거를 실험을 하니까 될 거다. 그러니까 더 자금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외부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실적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이래요. 근데 물론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특례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마이너스라도 당장 상장 폐지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술 이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특례 상장법으로 이게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뭐 바이오 중에서 좋은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신라젠 까는 것도 아니고 사실 헬릭스미스 까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정황상으로 지금 어쨌든 거래 정지고 헬릭스미스 빠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헬릭스미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거 팩트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바이오들도 뭐 간다 어쩐다 하는데 갈 수도 있다. 뭐 좋은 기업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는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긴 한데 그 SNS텍으로 다시 돌아오면 SNS텍은 바이오 기업은 아니죠.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니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니까 이건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반도체 기업 관련 기업들이 약간 힘을 대체로 못 쓰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반도체는 보통 갈 때 소부장 다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가고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 지수가 빠져서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당장 막 내가 내려갈 때마다 물 타고 싶어도 당장 타시지는 말고, 이렇게 여기 이쪽 부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 맞고 양봉에다가 이렇게 거래량 섰을 때 이렇게 이유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 이게 빨간색 5일선 이렇게 돌면서 장대 양봉으로 세우면서 여기 밑에 거래량까지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타기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다른 사례로 제가 휴네시온을 한번 들겠습니다. 휴네시온도 제가 했었던 기업이죠.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이평선들의 이격이 되게 벌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평선들의 이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5일선, 빨간색이 5일선인데 이거 약간 틀었죠? 근데 아직 거래량은 서지 않았으니까,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섰고 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 장대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만약에 물려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인 거죠. 추가 매수로 얼마 했다, 얼마 하는 거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몰빵은 좀 저는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분할 매수가 좋다라는 주의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2월 10일에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시행되니까 그거 관련 수혜로 엮일 수가 있겠죠. 뭐 K사인이나 한국정보인증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막 갈 텐데, 휴네시온도 보안 관련 주니까 같이 당연히 따라가겠죠.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제가 좀 의식의 흐름대로 종목 선정 방법이나 매매 방법,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당장 갈 것 같더라도 일단 고점에 올라간 거는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결과적으로 자기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당장 내일 이번 주만 하고 주식 그만할 거다. 그럴 거면은 뭐 신용 미수 몰빵 쳐가지고 뭐 시세 분석 여기 보시면 30% 등락률, 뭐 사마 알미늄 이거 2차전지 관련 주잖아요. 양극박. 뭐 이거 그냥 당장 막 신용 미수 몰빵 쳐가지고 이거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갈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몰빵 치셔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결국에는 어디 한 곳에서 삐끗하는 순간 벌어놓은 돈을 전부 다 마이너스고 깡통을 차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도 종목 분석에 드리는 게, 그 소개를 해드리는 게 위주가 그 실적이 나오면서도 그나마 재료도 좀 있으면서 그 재료가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것들 위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간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